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의사들이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예고하던 바로 그날, 제 식탁 위에는 놀랍게도 10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한의학 박사 김지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 나이 53세, 저는 심장에 큰 병을 얻어 겨우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오늘 93이 된 저는 여전히 아픈 분들을 돌보고 때로는 강단에 서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취미 삼아 작은 밭을 가꾸고 한 달에 2번은 골프채를 잡고 푸른 산을 오르내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93을 특별히 백수 바이쇼라 부르셨습니다. 백바이이라는 한자에서 맨 위에 한 획을 빼면 흰 백바이, 자가 되니 99세를 의미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원문에서는 99세를 백수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나 93세를 백수로 칭하는 부분은 흔치 않아 원문의 내용을 따르되 일반적인 백수, 99세의 의미를 부연 설명합니다. 93세를 특정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저는 그런 영광은커녕 사랑하는 자식들, 결혼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의서, 동의보감에서 찾아낸 장수 식품들로 제 식단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생명의 비밀은 값비싼 약재가 아닌 우리네 부엌에서 늘상 볼 수 있는 평범한 10가지 음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지어 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니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제 심장은 스스로 놀라운 회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6달 후에는 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들마저 자신들의 진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후 그분들은 제 사례를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난 40년간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한 백수, 바이쇼의 삶으로 이끌어준 바로 그 10가지 장수식품의 비밀을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꾼 귀한 경험입니다.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의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할 이 여정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격려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귀한 건강 비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장수 비결 10가지 식품들을 하나하나 5가지 주제에 맞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생명력과 기운의 근원, 홍삼, 산수유. 우리 몸의 중심 에너지, 즉 기취사를 튼튼하게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식품, 홍삼과 산수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홍삼, 홍센, 기운을 북돋는 뿌리. 우리 조상들은 인삼을 사람의 뿌리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생김새가 사람과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특히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기운을 힘차게 끌어올리는 보약으로 여겨왔습니다. 제가 53세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이 홍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었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며 늘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심장이 겨우 30%밖에 기능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동의보감 책장을 넘기다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의 힘이 약해진 자는 인삼을 쪄서 말린 것, 즉 홍삼을 꾸준히 복용하라. 마침 집안 장롱 깊숙한 곳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관해 두셨던 6년근 홍삼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빈속에 홍삼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가슴 두근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홍삼의 효능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심장 주변의 미세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심장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최대 43%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67세 김민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오랜 야간 경비 근무로 만성 피로와 가슴 두근거림, 심계항진이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6년근 홍삼을 매일 아침 빈속에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밤 근무를 해도 다음 날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고 1년 뒤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홍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93년을 살며 터득한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6년근 이상 홍삼을 선택하세요.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재배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특히 알지치스루라는 성분은 6년 이상 자란 홍삼에 가장 풍부한데 이 알지치스루는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특별히 생성되는 강력한 활성 성분입니다. 면역 세포 활성화, 심혈관 기능 개선, 한겸증 효과가 탁월하여 홍삼의 주요 효능을 담당합니다. 일반 인삼보다 홍삼, 특히 6년근 이상에서 그 함량이 월등히 높아 꾸준히 섭취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홍삼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홍삼을 복용했습니다. 빈속에 섭취하면 홍삼의 유효 성분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셋째,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간 우려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려낸 후에는 홍삼 조각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홍삼 액기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강을 함께 우려 드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홍삼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홍삼을 드시고 토요일은 잠시 쉬어가는 방식으로 몸에 리듬을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2. 산수유, 샨주유. 신장의 기운을 지키는 붉은 보석. 두 번째 장수식품은 바로 산수유입니다. 늦가을 붉게 익는 이 작은 열매는 예로부터 신장 콩팥도의 정기, 징치, 즉 생명의 근본 에너지를 보존하는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산수유는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정징을 보하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장을 생명력의 저장 창고로 믿었고 산수유가 바로 그 창고를 튼튼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97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매일 아침 산수유차를 즐겨 드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걸으셨죠.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좋아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60살이 되자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회복되었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때 문득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산수유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신 후 산수유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달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6달 후에는 허리 통증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93인 지금 제가 직접 텃밭을 가꾸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것도 산수유의 힘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산수유의 이러한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산수유에는 우르솔산, 로가닌, 모로니사이드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신장과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산수유 추출물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수유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78살 이지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아예 가지 않으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산수유차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꿀을 약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이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통증 없이 손주 손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후에는 관절 초음파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수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산수유는 반드시 씨를 제거한 것을 사용하세요. 산수유 씨에는 약간의 독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말린 산수유는 대부분 씨가 제거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산수유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린 산수유 클거 약한 큰술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인 후 하루에 2번 나누어 드세요.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이나 대추를 서너 알 함께 넣고 끓여도 좋습니다. 셋째, 산수유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더 좋습니다. 손발이 차고 허리나 무릎이 시린 분들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산수유와 홍삼을 함께 우려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홍삼을 우려낸 물에 산수유를 넣고 다시 안분 정도 더 끓여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 식품의 좋은 효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홍삼과 산수유, 이 2가지 식품은 단순히 아픈 곳을 잠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뿌리와 같은 식품입니다. 현대의학이 주로 증상치료에 집중한다면 이 식품들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자체를 강화시켜줍니다. 제가 40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서양 의학 의사들은 오직 제 심장 기능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심장, 신장, 간 등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홍삼으로 몸의 중심 기운을 북돋우고 산수유로 생명력의 저장고인 신장 기능을 강화하니 자연스럽게 심장 건강까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식품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6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넘치는 활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심장과 혈관의 든든한 지킴이, 들깨, 마늘. 앞서 말씀드린 홍삼과 산수유가 우리 몸의 근본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가지 식품은 그 기운이 흘러다니는 길, 즉 우리 몸의 생명줄인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바로 들깨와 마늘입니다. 이 두 식품은 제 심장을 직접 살려낸 두 명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들가에 들깨. 맑은 피를 만드는 고소한 비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들깨를 기름진 피가 맑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들깨는 피를 맑게 하고 기의 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병 극복 과정에서 들깨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홍삼으로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할머니께서 남기신 오래된 약첩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 한 귀퉁이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이에게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에 섞어 매일 먹여라. 저는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 햇들깨를 사와 직접 갈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신 후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에 개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소한 맛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들조차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나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크게 줄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특별한 약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매일 들깨가루를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들깨의 이런 놀라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식물성 기름 중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가 엉겨붙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들기름 들깨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가 2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제 환자였던 65세 최현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지혈증과 협심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스텐트 시술을 2번이나 받으셨고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존의 약물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4개월 후 최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30% 감소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용량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1년이 지나자 최 어르신은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졌으며 추운 날에도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들깨는 반드시 갓 갈아서 섭취하세요.
들깨 속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영양 가치가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요한 만큼만 갈아서 냉장 보관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들깨는 열을 가하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전기 그라인더보다는 열 발생이 적은 수동 방식의 맷돌이나 절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들깨가루 한 큰술, 약 1리터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고요부지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들깨가루는 꿀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저는 40년간 들깨가루와 천연꿀을 1.1 비율로 섞어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4. 마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자연의 선물. 다음 장수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놀라운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마늘입니다. 저는 이 마늘을 심장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약해진 심장에 불을 지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의학뿐 아니라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조차 마늘은 모든 질병에 대한 약이라고 했을 정도로 마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장 건강에 으뜸으로 꼽히는 식품입니다. 제 심장병 회복 과정에서 마늘의 역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홍삼과 들깨의 덕분에 몸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을 무렵 문득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든 마늘을 구워 먹어라. 냄새는 좀 나더라도 네 목숨은 살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매일 아침 마늘 3쪽을 노릇하게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독특한 냄새 때문에 조금 꺼려졌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달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혈압의 변화였습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제 혈압은 170mg/ml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이 145mg/ml로 내려갔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인 130ml/85ml/까지 낮아졌습니다. 현대 과학은 마늘의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황화합물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플라크라는 것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염증 세포 등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새으로 쌓이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 플라크가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위험한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 윗 혈압이 평균 한 10mm/s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는 자연적인 혈액 희석 효과도 제공합니다. 70살 강서연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15년 넘게 고혈압과 부정맥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이면 가슴 통증이 심해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구운 마늘 3쪽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꿀에 재운 마늘로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강 어르신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부정맥 발생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강 어르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부정맥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늘은 다진 후 침필 25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이 과정에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구우면 자극성은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늘 통째로 은박지에 싸서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20분 정도 굽거나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약한 불로 노릇하게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마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꿀 마늘을 만들어 드세요. 껍질을 벗긴 마늘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유리병에 담고 천연꿀을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 1달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됩니다. 냄새는 줄고 달콤한 맛이 더해져 먹기 좋습니다. 매일 아침 2~3쪽씩 드세요. 넷째, 마늘은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냄새도 중화되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구운 마늘을 으깨어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약간 섞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들깨와 마늘, 이 2가지 식품은 제 심장을 살린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현대의학이 제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우리 곁에 흔히 있는 이 평범한 식품들이 제게 40년이라는 건강한 시간을 더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2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에 잘 구운 마늘 1쪽을 으깨어 꿀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솔솔 뿌린 현미밥에 마늘을 듬뿍 넣고 끓인 된장국을 함께 드시는 것도 일상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2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은 생명의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맑고 원활하게 흘러야 온몸의 세포와 장기들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들깨와 마늘은 이 생명의 강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자연의 귀한 선물입니다. 3번째 주제, 면역과 호흡의 균형, 표고버섯, 도라지. 이제 우리 몸의 든든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맑은 숨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2가지 장수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표고버섯과 도라지입니다. 이 2 식품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굳건히 지켜주고 맑은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면역력은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아디, 표고버섯, 표고버섯, 면역력을 지휘하는 장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표고버섯을 우리 몸의 방어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여겼습니다.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집성방에는 표고는 기 쉬위를 보하고 혈액시에 을 맑게 하며 오래 먹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한 것은 70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1달 넘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2차례나 복용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지요. 그때 제 스승이셨던 노
라오. 선생님께서 표고버섯 처방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말린 표고버섯 5개를 물에 충분히 불려 그 불린 물까지 함께 넣고 뭉근하게 끓여 천천히 마시게. 그리고 버섯은 건져서 꼭꼭 씹어 먹게나. 딱 일주일만 해보시게.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딱 3일 만에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주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3번 정도 표고버섯, 우린 물을 꾸준히 챙겨 마셨고 그 덕분인지 지난 20년간 심각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 연구를 위해 전국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 섭취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에는 90살 이상 어르신이 17분이나 계셨는데 이분들 모두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표고버섯을 즐겨 드신다고 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표고버섯의 이러한 면역 강화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 렌티난, 에리타데닌과 같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특수면역 세포인 자연살해세포, NK세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렌티난이라는 성분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렌티난은 표고버섯의 세포벽에 있는 특별한 다당체, 즉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당분 사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군대 훈련 교관처럼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 특히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특수부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터루킨,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 신호물질의 생산을 촉진해서 전체 면역 시스템의 경계 수준을 높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40년 넘게 이 렌티난 성분을 한감 치료의 보조 요법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이 화학 요법과 병행했을 때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렌티난의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그 불린 물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조리하면 세포벽이 적절히 파괴되어 렌티난 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어 나옵니다. 특히 약한 산성 환경,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면 렌티난 추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독감,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8살 윤지훈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마쳤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잦은 감염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표고버섯 달인 물을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은 표고버섯 요리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윤 씨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6개월 후에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NK세포 활성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 정기 검진에서 암의 재발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 씨는 이제야 기운이 돌아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쁘다며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고버섯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감칠맛 성분과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하고 렌티난과 같은 유효 성분도 농축됩니다. 특히 햇볕에 직접 말린 표고버섯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표고버섯은 찬물에 3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불리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셋째, 표고버섯을 불린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반드시 함께 활용하세요. 면역 증강 성분을 포함한 수용성 영양소들이 이 물에 듬뿍 우러나와 있습니다. 불린 물을 버리고 버섯만 먹는 것은 표고버섯 효능의 절반밖에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표고버섯은 다른 종류의 버섯과 함께 요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함께 넣고 끓이면 면역 증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표고버섯을 햇볕에 2-3시간 정도 더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구입한 건표고버섯이라도 요리하기 전에 창가에 잠시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영양가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표고버섯은 마늘과 함께 요리하면 항균 및 면역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저는 표고버섯 맑은 탕에 구운 마늘을 몇 쪽 으깨 넣어 드시는 것을 즐겨 권합니다. 6. 도라지. 맑은 숨을 위한 자연의 청소부. 다음 장수식품은 도라지입니다. 예로부터 맑은 숨이 맑은 정신을 만든다고 하여 도라지를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90살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호흡이 깊고 편안하다는 것이었죠. 그 비결을 여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도라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75살 무렵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으로 꽤 고생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목소리도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해결책이 바로 도라지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3년근 이상 된 굵은 도라지를 구해 꿀에 재워두고 매일 아침 한 조각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라지를 달여 차로 만들어 하루 3번 꾸준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딱 2주 만에 밤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자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지긋지긋했던 기관지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3인 지금도 제가 힘있는 목소리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라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도라지의 이러한 호흡기 건강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도라지에는 사포닌, 이눌린, 플라보노이드 등의 유효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조절하여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도우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눌린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 건강을 돕고 이는 간접적으로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은 도라지 추출물이 호흡기 점액의 과다 분비를 조절하고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도라지의 항산화 작용은 호흡기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 전반적인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8살 박혜운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 금연하셨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잦은 기침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도라지꿀 절임과 도라지차를 매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쌉쌀한 맛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박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마른 기침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있었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힘껏 내쉴 수 있는 공기의 양 FEV1이 15%나 향상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제 손주 데리고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도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라지는 3년근 이상 된 것이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재배 기간이 길수록 사포닌 함량이 풍부해집니다. 구입하실 때 너무 가늘지 않고 단단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도라지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도라지를 넣어 30초 정도만 데친 후 즉시 찬물에 헹궈내면 쓴맛은 줄어들고 유효 성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라지꿀 절임은 호흡기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살짝 데친 도라지를 얇게 썰거나 먹기 좋게 잘라 물기를 제거한 후 유리병에 담고 천연꿀을 부어 10일 이상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킨 다음 매일 아침 한두 조각씩 꼭꼭 씹어 드세요. 넷째, 도라지차는 말린 도라지 10끓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뭉근하게 달인 후 하루 3번 정도 나누어 따뜻하게 드세요. 이때 생강 두세 쪽과 대추 서너 알을 함께 넣고 끓이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욱 증대됩니다. 다섯째,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도라지 섭취량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자극을 완화하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과 도라지, 이 두 가지 식품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와 호흡기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튼튼한 면역력과 맑고 편안한 호흡은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과 도라지를 함께 넣고 끓인 차는 면역력 강화와 호흡기 건강 개선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말린 표고버섯 3개와 말린 도라지 20끓 물 1.5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인 후 하루 동안 물처럼 수시로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을 때는 표고버섯 달인 물에 도라지꿀 절임 한 조각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웬만한 감기는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맑은 숨은 맑은 정신으로 이어지고 강한 면역력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표고버섯과 도라지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튼튼히 하고 호흡을 맑게 유지한다면 건강한 100세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장창과 소화의 지혜, 청국장 매실. 이제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장 건강과 소화, 해독 기능을 책임지는 두 가지 놀라운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새콤달콤한 매실입니다. 100세 건강의 비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중심에는 바로 튼튼한 장이 있습니다. 7. 청국장, 칭추장, 장 건강의 왕, 발효의 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래 살려거든 장창부터 다스려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요. 동의보감에는 청국장은 비위 피웨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기혈치이시에를 생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00세 건강 여정에서 청국장의 역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심장병을 극복하고 6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긋지긋한 만성변비와 잦은 복통으로 고생했고 면역력마저 약해져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의학 고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 특히 청국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청국장 한 숟가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생각으로 참고 꾸준히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딱 2주 만에 불규칙했던 장 활동이 서서히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지긋지긋하던 복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해 겨울 석 달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냈다는 점입니다. 93인 지금까지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청국장을 먹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제 장 상태를 보며 놀라워하십니다. 70대보다 더 건강한 장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청국장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현대 과학은 청국장의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청국장에는 바실러스균을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유익균이 일일당 무려 10억 마리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유익균들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청국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국장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여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청국장 섭취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 감소율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청국장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강력한 소화 효소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등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우리 몸의 소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섭취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의 소화 흡수율이 15-20%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청국장은 큰 역할을 합니다. 청국장에 풍부한 감마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서양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온 결과이며 특히 청국장과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한국인의 장 건강에 가장 잘 맞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서양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보다 우리 체질에는 우리 청국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72살 오수진 씨는 10년 넘게 과민성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잦은 복통과 설사, 변비가 반복되어
마음 편히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청국장 한 숟가락을 현미밥에 비벼 드시거나 그냥 떠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들깨가루를 살짝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오 씨는 장 활동이 점차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복통을 느끼는 횟수가 70% 이상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1년 후 오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박사님, 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장거리 버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청국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청국장을 선택하세요. 짧은 시간에 화학 첨가물을 넣어 속성으로 만든 공장식 청국장은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훨씬 적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청국장은 구수한 냄새가 진하고 끈적끈적한 실, 점질물이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청국장은 매일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한 숟가락, 약 5숟거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따뜻한 현미밥이나 죽에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셋째,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들깨가루나 참기름, 들기름을 약간 함께 섞어 드세요. 고소한 향이 청국장 냄새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주고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도 도와줍니다. 넷째, 청국장은 차갑게 먹는 것보다 살짝 데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끓이면 유익균이 죽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약간 따뜻한 온도 1000 정도 안에서는 유익균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다섯째, 혹시 항생제를 복용하셨다면 복용이 끝난 후에는 청국장 섭취량을 며칠간 조금 늘려주세요.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 후에는 청국장을 통해 파괴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매실, 아메이스.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 다음 장수식품은 바로 매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몸 안의 독두알을 씻어내는 자연의 세정제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매실은 간간과 담단을 다스리고 갈증과 설사를 멎게 하며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00세 건강 여정에서 매실과의 특별한 인연은 70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갑작스러운 간 기능 저하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3배까지 치솟았고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스승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간이 약해지거든 매실을 찾아라. 저는 직접 유기농으로 잘 익은 황매실을 구해 정성껏 매실청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매실청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도 매실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소화불량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높았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간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저를 괴롭혔던 피로감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현대과학은 매실의 이러한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과 같은 다양한 유기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 성분들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왕성하게 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매실에 함유된 피크린산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공기 중에서 녹슬고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녹슬어갑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정화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화 손상에 더욱 취약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과 카테킨은 마치 우리 간세포를 위한 튼튼한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녹을 만드는 해로운 물질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활성산소가 작은 불꽃이라면 매실의 항산화 성분은 그 불꽃을 꺼주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특히 피크린산은 해로운 물질이 간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고 카테킨은 이미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매실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의 간세포가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40%까지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가공식품 섭취, 음주 등으로 인해 우리 간은 끊임없이 일하며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매실의 이러한 강력한 보호작용이 바로 예로부터 매실이 간을 살린다고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최대 40%까지 촉진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와카야마 의과대학 연구팀은 매실 성분이 위장관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살 한자혜석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오랜 회사 생활 동안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방간이 꽤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극심했고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공복에 매실청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도 매실차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술자리가 있을 때는 미리 매실차를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조언했습니다. 2개월 후 한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높았던 간 수치가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방간 정도가 중등도에서 경증으로 눈에 띄게 호전된 것입니다. 한 씨는 1년 후 마치 인생의 에너지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저녁에는 피곤하지 않아서 책도 읽을 만큼 활력이 생겼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매실 덕분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매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실청이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활용법입니다. 잘 익은 유기농 매실과 설탕 혹은 천연꿀을 1.11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매실청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둘째, 매실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면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실은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기 전에 매실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숙취 해소에도 매실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과 후에 매실청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 숙취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실과 생강을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을 물에 탈 때 생강즙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 함께 마시면 소화기능 개선 효과와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과 매실, 이 두 가지 식품은 우리 몸의 소화와 해독 시스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식품입니다. 건강한 장과 원활한 해독 기능은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공복 상태에서 매실청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먼저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청국장이 들어간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실이 먼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준비를 돕고 뒤이어 섭취하는 청국장이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완벽한 소화장 건강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실청 한 스푼과 청국장, 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잘 섞어 마시는 장수 해독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과식했거나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이 차를 마시면 소화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해독 기능이 원활하면 세포가 젊어집니다. 청국장과 매실로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가꾸어 나간다면 건강한 100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몸의 균형과 정화, 미역, 다시마.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바다의 귀한 선물,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두 가지 해조류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9. 미역. 몸속 나트륨을 몰아내는 바다의 채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미역을 우리 몸의 과도한 소금기를 다스리는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미역은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며 오래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도 이러한 지혜가 담겨 있지요. 제 100세 건강 여정에서 미역의 역할은 75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갑작스럽게 혈압이 오르고 얼굴과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과 이뇨제를 처방했지만 저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선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해결책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수 세보원에서 체내에 물이 정체되어 몸이 붓는 증상에는 미역국이 좋다는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역국을 한 그릇씩 꼭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먹은 지 2주 정도 지나자 발목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불안정했던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예상치 못했던 부수적인 효과였습니다. 거칠었던 피부가 몰라보게 매끄러워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힘없이 푸석거리던 머리카락도 더 탄력이 생겼습니다. 93인 지금도 제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지 않고 드문드문 검은 머리카락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아마
꾸준히 먹어온 미역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미역의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역에는 알긴산, 푸코이단, 라미나린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끈적끈적한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과도한 나트륨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혈압 안정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부산대학교 해양생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푸코이단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결합하여 저해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68살 배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 어르신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수치가 불안정했고 골밀도는 해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미역국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끓일 때 올리브유를 약간 두르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첨가하는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똑같은 국을 먹는 것이 지겹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셨지만 소고기 미역국, 들깨 미역국, 홍합 미역국 등 다양한 변형 레시피를 알려드리니 기꺼이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배 어르신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계속 감소하던 골밀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으며 일부 부위에서는 골밀도가 약간 증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배 어르신은 미역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식탁에 미역국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제 몸이 먼저 원하는 것 같아요. 미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능하면 염장 미역보다는 자연 건조된 미역을 선택하세요. 염색을 하거나 화학 처리를 한 제품은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수 있고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마른 미역은 반드시 깨끗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세요. 불리는 과정에서 미역 표면에 묻어있는 과도한 염분과 불순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셋째, 미역국을 끓일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약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속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K 등과 미네랄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국으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미역 초무침, 미역 냉국, 미역 샐러드, 미역 줄기 볶음, 심지어 미역을 살짝 데쳐 쌈으로 먹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상선 질환,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다시마. 세포를 젊게 하는 바다의 정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장수식품 다시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다시마를 오래된 세포를 새롭게 하는 바다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향약집성방에는
다시마는 몸속의 종기, 멍울을 없애고 단단한 혹을 제거하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00세 건강 여정에서 다시마의 역할은 80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관절 통증과 눈에 띄게 진행되는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마디에 관절염이 심해져 붓고 아파서 평생 해오던 글쓰기와 연구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00살 넘은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은 이 지역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다시마 소비량이 일본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매일 다시마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고 밥을 지을 때나 국, 찌개를 끓일 때도 다시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붓고 뻣뻣했던 손가락 관절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통증도 크게 줄어들어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조하고 탄력을 잃어가던 피부가 점차 촉촉해지고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반년 정도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지셨다, 피부가 맑아지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큰셋인 지금도 제 피부는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탄력이 있고 주름이 적은 편인데 이 또한 다시마의 힘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다시마의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시마에는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풍부한 미네랄과 함께 미역과 마찬가지로 푸코이단, 알긴산, 라미나린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푸코이단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노화를 늦추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심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은 뼈와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지원하고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은 실험적으로 관절염 상태를 만든 쥐에게 다시마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다시마의 푸코이단 성분이 관절 염증을 최대 60%까지 감소시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 추출물이 피부 속 섬유화 세포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다시마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우리 몸속 염증을 잡는 소방관처럼 작용합니다.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관절염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다시마 성분이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절반 이상이나 줄여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관절염으로 불타오르던 관절에 시원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효과도 놀랍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섬유화 세포라는 작은 공장들이 있어서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 콜라겐이 줄어들고 그 결과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지요. 다시마는 바로 이 섬유화 세포 공장들을 다시 힘차게 작동시켜 콜라겐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피부 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현상을 막아주는 방패막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다시마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이면서 동시에 피부의 젊음과 탄력을 되찾아주는 천연 안티에이징 성분인 셈입니다. 93인 제가 아직도
비교적 맑은 피부와 활기찬 관절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시마의 놀라운 효능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6살 서은우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어르신은 1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손목과 무릎 관절의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다시마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다시마를 활용한 요리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개월 후 서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관절의 뻣뻣함, 강직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는 손목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덕분에 복용하던 진통제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변화로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친구분들이 어떤 좋은 화장품 쓰냐고 물어본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 어르신은 다시마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마가 없으면 식탁이 허전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다시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른 다시마는 찬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세요. 다시마 표면의 하얀 가루는 감칠맛을 내는 만니톨 성분님으로 씻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린 물까지 버리지 말고 육수를 내거나 밥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시마 물은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바닥 크기 10mx 10cm 정도의 다시마 한 조각을 물 1리터에 넣고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물만 따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습니다. 셋째, 다시마는 끓이기보다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다시마에는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열에 약해서 다시마를 너무 오랫동안 팔팔 끓이면 이 중요한 영양소가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끓는 물이 증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다시마를 짧게 우려낼 때는 맛있는 감칠맛이 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성분들이 더 많이 우러나와 국물 맛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차차 마무를 너무 오래 우려내면 쓴맛이 강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다시마로 국물을 낼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고 암일 10분 정도만 더 우려내는 것이 영양소도 지키고 맛도 좋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넷째,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함께 우려내면 맛과 영양면에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다시마의 풍부한 미네랄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 그리고 감칠맛 성분들이 서로 어우러져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 강화에 더욱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섯째, 다시마 역시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미역과 다시마, 이 두 가지 바다의 귀한 선물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건강한 미네랄 균형과 원활한 해독 및 정화 기능은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함께 우려낸 해조차, 알치차이, 사오차는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데 최적의 음료입니다. 마른 미역,
29과 다시마 10cm x 17ml, 한 조각을 물 1.25리터에 넣고 하룻밤 동안 찬물에 우려낸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우러난 물을 하루 동안 수시로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린 미역과 다시마를 가늘게 채 썰어 참기름, 간장, 식초로 가볍게 간을 한 후 오이나 당근 등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먹는 해조 국수나 해조 무침도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맛 없는 더운 여름철 별미로 아주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이 잘 잡히면 세포가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으며 체내 정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로 우리 몸의 균형과 정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면 건강한 100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100세 건강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주제 아래 저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100세 삶을 선물한 10가지 장수 식품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력과 기운의 근원인 홍삼과 산수유, 심장과 혈관에 든든한 지킴이 들깨와 마늘, 면역과 호흡의 균형을 잡아주는 표고버섯과 도라지, 장과 소화의 지혜를 담은 청국장과 매실, 그리고 몸의 균형과 정화를 돕는 미역과 다시마까지. 이 10가지 식품들은 각각 우리 몸의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함께 작용할 때 그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몸소 경험하며 발견해낸 생명력의 원천이자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40년 전 제가 심장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제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남은 시간을 그저 체념하며 보내거나 아니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간절한 선택의 결과로 오늘 93세 건강한 백수를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장수 식품들을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통합하여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누어 식품을 배치해 보세요.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초 에너지와 장 건강을 위해 홍삼, 산수유, 청국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활동에 필요한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을 위해 표고버섯, 도라지를 활용한 반찬이나 요리를 드시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소화를 돕는 매실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을 매일 다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수금에는 홍삼, 들깨, 청국장을 중심으로 섭취하고 화, 목, 칠순, 토에는 산수유, 마늘, 매실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표고버섯, 도라지, 미역, 다시마 조합으로 몸에 휴식과 정화를 주는 날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건강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게 식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간 기능과 해독을 돕는 도라지와 미역 섭취를 늘리고 더운 여름에는 갈증 해소와 기력 회복에 좋은 매실과 다시마를 더 자주 활용하세요. 풍요로운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표고버섯과 혈액 순환을 돕는 들깨를,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홍삼과 마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몸이 차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홍삼, 산수유, 마늘과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부하는 식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염증성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미역, 도라지, 다시마와 같이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93인 저의 하루 식단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홍삼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십니다. 매번 우려 드시기 힘드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홍삼 액기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들깨가루를 넣은 현미밥에 청국장 한 숟가락, 그리고 미역국으로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표고버섯이나 도라지가 들어간 나물 반찬을 즐겨 먹고, 저녁에는 다시마를 넣고 끓인 맑은 국이나 마늘을 넣은 된장찌개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매실차 한 잔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어르신들 백수 바이쇼는 단순히 숫자 100을 채우며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천수, 티엔슈를 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최대한의 건강한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지요. 장수, 장슈는 결국 살아온 횟수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53세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단순히 더 살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평범한 식품들은 단순히 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넘어 제 삶의 질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높여주었습니다. 음식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입니다. 이 10가지 귀한 식품들을 드실 때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한 약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에 감사하는 마음, 자연의 선물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매 끼니가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100세,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이 식품들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껏 섭취하다 보면 한 달, 석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르신들의 몸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에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40년 전 절망의 끝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10가지 식품을 모두 식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10일 장수식품 챌린지 말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열흘 동안 이 식품들을 하나씩 맛보고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맛있게 느껴지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다 싶은 서너 가지를 먼저 선택하여 일상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보세요. 어떤 식품을 드셨고 몸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기록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품은 아마도 들깨, 매실, 미역일 것입니다. 들깨가루는 아침에 드시는 요구르트나 죽 혹은 나물 무침에 솔솔 뿌려 먹기 간편하고, 매실청은 물에 타서 음료수처럼 수시로 마시기 좋습니다. 미역은 국이나 무침,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쉽게 활용할 수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 어르신들의 냉장고나 부엌 찬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이 10가지 식품 중 몇 가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중 한 가지라도 꺼내어 시도해보세요.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53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의 건강한 백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현재 연세가 몇 살이시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하시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교훈. 어르신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동안 꾸준히 걷는 즐거운 산책길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혹시 오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르신들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니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활기찬 100세를 맞이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